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남영사입니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535님의 문자인데요. 푸드나무 분석해주세요. 31,300원의 비중 30%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위에 보니까 1070님도 같은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푸드나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푸드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수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내수주 관련해가지고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뭐 한샘 같은 종목들도 정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제 몇 번 강의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간 구간에서 좀 사신 게 아까운 겁니다. 제가 이미 3월 말부터 내수주들 포트에 좀 필요하다. 내수주들 3월 말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구간은 엄밀히 말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직전에 대한 매물을 맞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 맞은 구간이라 당연히 조정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매물을 한 대 맞은 만큼 좀 매물 소화하고 나서 61선까지는 저는 눌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눌림 이후에 반등 나올 테니까 24,500원 구간 손절가를 일단은 좀 잡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24,500원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차라리 여기에서 눌림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평단가도 낮아지실 거고 다시 한번 저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도전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종목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대응만 잘하시면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푸드나무의 손절가는 24,500원,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볼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자익을 8,600원에 15%거든요. 네, 8,600원에 15%요. 예.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어제요. 아, 어제 매수하셨어요? 네. 네, 그럼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신 건데, 네, 어떤 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나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전략을 빠르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자익을 8,000원에 15%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네, 일단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질 못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문제점을 제가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은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0억짜리라고 보셔야 되는데 900억짜리란 말은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엄청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자이글은 또 우리 이 고기 굽는 그거를 이제 좀 판매 유통하는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회사 자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게 아마 물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잠깐만 요 해당 종목의 지금 이 유통 주식 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진이라는 최대 주주를 빼고 나면은 사실상 물량들이 없죠. 안선영 씨라는 지분을 빼고 우리 사주조합 빼고 이승현 씨를 빼면은 현재 유통 주식 수가 32%밖에 안 됩니다. 900억짜리가 지금 유통 주식 수가 32%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건들기에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잠깐만 수급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누가 팔았나요? 개인들이 투매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들의 22만 주 대량 매도가 나온 거라 이게 지금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통 주식 수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어디 주체에서 던지게 되면은 결국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방송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 적은 종목이라든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좀 웬만해서는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지금 수급이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앞전에 직전 저항대 맞았던 구간이 6,850원입니다. 그래서 6,850원 구간 손절가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딱 주봉으로 보더라도 60선, 121선 구간 걸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지키게 된다라면 다음 주에 주봉상 양봉 한번 뜰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면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전고점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해당 종목을 저라면은 9,000원 구간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좀 종목을 교체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가격 전략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익을 전화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78님의 문자입니다. 제이콘텐트리 매수가 5,950원에 비중 30%입니다.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이콘텐트리, JTBC 관련된 이제 종목이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엔터 기업들 중에서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제이콘텐트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넷플릭스가 진입한 이후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 싸움에서 결국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대형 기업사, 그러니까 제이콘텐트리나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가 넷플릭스와의 경쟁 속에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실적도 상당히 뭐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그래도 지금 지난 11월 달 대비해서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탄력이 너무 느려서 그렇지 사실상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되는데 다만 추이를 보시면은 눌림과 상승, 눌림과 저항, 눌림과 저항.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N자형 형식의 상승 파동으로 가고 있는 만큼 웬만해서는 저항대에서 이제 좀 한 번씩 팔고 가는 전략이 낫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눌림 때 이제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6,0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을 자리라 우리 시청자분이 요거를 좀 저한테 진작 보내주셨으면 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대 6,000원쯤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000원 구간, 하단 지지 구간입니다. 5,000원 구간에서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의 저항대가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손절가는 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88님의 문자입니다. 단알 5,700원에 30%입니다. 전환사채가 많아서 상장 폐지된다는 둥 해서 물타기도 못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꼭 좀 진단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환사채 관련해서 제가 좀 공시를 확인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환사채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높으면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전환사채 가격이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낮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사실 근데 전환사채뿐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 자체만으로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날이라는 기업이 무슨 기업입니까? 바로 소액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요즘에 소액결제 시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네이버 페이도 있고 뭐 페이코도 있고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성이 조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날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이 나오면서 휴대폰 게임에 대한 결제가 많아질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딱히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날이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콩 커피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달콩 커피 역시 경쟁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월봉상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제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반짝 올라갔지만 계속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저항대 맞고 떨어졌던 추이라 별로 이제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하단을 지지받았던 구간이 3,15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 3,150원 구간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항대 같은 경우는 이 월봉상 21선 구간에서 자꾸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4,000원 구간 저항대로 대응하시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은 손절가를 3,150원 그리고 4,000원 구간대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886님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리콘웍스 매수가 49,000원에 비중 20% 꼭 상담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특히나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향 매출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OLED 산업하고 연관이 되게 되는데 요즘에 뭐 BOE라든지 이런 중국의 굴지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본격적인 좀 증설을 할 예정이다 보니 이게 지금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가장 잘 나갔을 때가 바로 201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를 증설하고 투자를 한다라면 2017년 때까지의 가치까지 회귀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목표가를 2017년 때까지 노려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죠. 길게 보유할 수 있으면입니다. 길게 보유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N자형 형식으로의 반등이 한번 나오고 저항 맞고 밀렸다가 다시 60선에서 반등 나왔다가 또 역시 지금 쌍봉 치고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60선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밀린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44,000원 구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이탈되면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44,0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계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한번 밀렸다가 반등 나올 테니까 만약에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다라면 저는 앞전에 정고점 6만 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손절가는 44,000원, 목표가는 6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05님의 문자입니다. 대박스쿨 도와주세요. 사막 콘덴서 85,000원에 30%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오래 보유하신 것 같은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성향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매매 성향입니까? 저는 이 매매 성향에 따라서 종목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성향이라면 이 사막 콘덴서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업황, 기업을 믿고 갈 수 있다? 그럼 해당 종목은 좀 보유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바로 대표적인 MLCC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MLCC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와인잔 하나에 MLCC가 와인잔 하나 정도만 되면은 1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이 MLCC에 대한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 업체, 바로 이제 MLCC가 글로벌 1위는 일본의 무라타고, 2위가 우리나라의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3위가 대만의 야게오라는 회사인데 이 야게오의 전망에 의하면
MLCC 업황이 회복되려면 하반기로 가야 된다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고 계속 아마 박스권에서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라면 단기 매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라면 종목을 그냥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면 58,0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나는 좀 그래도 중장기로 갖고 갈 수 있다. 그렇다면 MLCC가 회복이 된다라면 하반기 때 회복이 될 테니까 좀 갖고 가시면서 저는 앞전에 8만 원 구간까지도 좀 노려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8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의 손절가는 58,000원, 목표가는 8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605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 HFR 3,105원에 40%입니다. 저 요즘 잠이 안 와요. 주식 병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주식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될 예정인데, 거래 정지 된다고 악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주식 병합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주식 병합인지, 제가 지금 전자공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주식 병합이라면은 해당 종목이 유통 주식 수가 많아서 주식 병합을 통해서 이제 유통 주식 수를 좀 줄인다면은 당연히 호재가 됩니다. 근데 애초에 유통 주식 수가 없는 종목이 주식 병합을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거래량이 없는데 주식 병합까지 해버리면은 이거는 물량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FR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G.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G는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KT나 LG U+, SKT 전부 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지금 적자까지 감안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지국 설치도 미흡하고 5G 통신이 지금 주파수가 짧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메꿔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품 회사들이나 기지국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설명드리면 앞전에 직전 전고점 구간 바로 2,840원 구간인데 현재 지금 주가가 한 차례 급등 나왔다가 정확하게 2,840원 구간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840원 구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계속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있는 만큼 앞에 대한 매물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260원 구간대에서 매도를 잡고 가겠습니다. 걱정된다라면요. 그렇게 좀 보시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제 5G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FR의 손절가는 2,840원,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은 3,260원 말씀드렸고요.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3193님의 문자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종목 만도 비중 50%, 매수가 39,841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네, 일단은 업황은 지금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현대차, 자 지금 영업이익 20%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영업이익 9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현대그룹주가 전부 다 실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신차 효과입니다. 신차 효과로 인해서 이제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뭐 텔루라이드라든지 이런 뭐 신형 SUV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도는 현대 그룹사도 아닐 뿐더러 좀 직접적인 관계도가 떨어지다 보니 중국에 대한 매출 부진으로 지금 실적이 감소돼서 단기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대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다 올라가는 반면에 실적 부진으로 저는 떨어졌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눌림 이후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현대모비스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면 해당 종목이 실적 부진으로 밀렸지만 결국 현대기아차를 따라서 주가가 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전의 추세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3만 원 구간인 만큼 3만 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 3만 원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라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평단가 낮추셔서 갖고 가신다면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앞전 전고점 4만 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